처음으로 보는 건 사실 경력이에요. 일단 비포 애프터. 얼마나 일을 했고, 그 다음 몇 년 동안 이 시장에서 내가 생활을 했으며, 그 다음 몇 개의 비포 애프터 결과물을 냈는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경력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상 경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경력 사항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몇 년 정도를 일했는지를 일단 좀 궁금해요. 그리고 어떠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, 그게 바탕이 된다라는 건 그만큼의 공부를 했다라는 거거든요. 수상 경력은 이제 몸으로만 평가를 하는 건데, 김연아의 코치가 김연아보다 더 스케이팅을 잘 타는 거는 아니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수상 경력이 결코 가르치는 티칭 능력과 비례할 수는 없어요. 근데 이제 적어도 이제 뭐 뚱뚱하거나 이 정도는 안 되죠. 이 정도는 안 되는데, 제가 말하는 경력 사항은 어느 정도의 공부를 했느냐, 얼마만큼 일을 했고, 뭐 사설기관이든 해서 자격증이 몇 개 정도가 있고 하느냐, 그런 것들을 저는 경력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, 비포 애프터가 몇 개이냐라는 얘기에는 개수보다는 다양성을 좀 봐요. 50대 분도 있을 거고, 30대 분도 있을 거고, 뭐 좀 어린 아이도 있을 거고, 뭐 아팠던 분들도 있을 건데,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된다는 거는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다는 건데, 왜냐면 사람이 다 틀리잖아요. 실제로 뭐 골반이 큰 분들도 있고 다리가 긴 사람들도 있고, 그럼 스쿼트의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데, 무릎이 꼭 발끝보다 안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몸의 구조 때문에. 그런 걸 다 맞출 수 있는 선생님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, 저는 비포 애프터라는 게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체크하는 건 뭐냐면, 재활이 조금 되는지. 재활이라고 해서 전문적인 재활까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, 이 재활을 경력과 비포 애프터에 사실 포함시킵니다. 경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수많은 고객들을 만났을 거고, 그 수많은 고객들 중에는 뭐 몸이 안 좋았거나 뭐 허리나 무릎이나 어디가 안 좋은 분들도 만났을 텐데, 그랬을 때 본인이 보통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를 기본적으로 보고, 이게 다 맞춰진 다음에 트레이너와 이야기를 해서 얼마나 이 일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지를 좀 많이 봐요. 피해야 되는 트레이너 유형이 있냐라고 하면, 뭐 핸드폰을 본다거나 정말 숫자만 세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.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, 그런 걸 제외하고 내 말이 맞다,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안 다치는 거예요. 안 다쳐야 돼요.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반응해 주는 거, 그거 위주로 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,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분들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. 왜냐면 내 몸이 너무 건강해, 나는 장사 체질이야, 그런 분들은 자 맞죠. 왜냐면 몸도 다 버티고 하니까. 근데 내가 어릴 때 막 좀 아프고 병 걸려서 입원하고 했는데, 우리 이제 몸 좀 만들어 보겠다고 왔는데 거기서 죽어라고 시키면은 이게 고통이 아니고 다치거든요. 저는 그런 분들을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, 가슴 운동을 해요.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팔도 아플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겠죠. 선생님, 저는 가슴 운동을 했는데 가슴은 안 아프고 팔이 더 아파요 라고 했을 때,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해줘야 돼요. 지금은 운동을 원치 않았고 가슴 운동을 하지만 팔이라는 부위가 같이 개입이 되니까 팔도 아플 거다. 이제 구력이 좀 쌓이고 뭐 이렇게 뭐 한 달, 두 달을 하다 보면 가슴에 자극이 될 텐데, 지금 그거를 느끼기보다는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운동을 배운다 라는 개념으로 이 행위를 하면서 이제 느끼려고,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좋을 것 같고, 뭐 가슴 운동을 했는데 어깨가 아프다, 관절이 아프다, 이런 건 진짜 안 되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각도를 변경해 주시거나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, 그게 아니라 원래 아파, 그냥 해, 내 말이 다 맞아 라고 하시는 선생님보다는, 선생님들이 회원들이 하는 피드백에 정확하게 이제 알려줄 수 있는 분들을 저는 좋아해서,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생각하는 운동의 목적은 안 다쳐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꼭 피해야 하는 트레이너도 그 부분이고, 이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라고 하면 바로 결제하지 마시고 대화를 조금 해보세요. 3분, 5분 정도 그냥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통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때 결제를 하셔도 늦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회원권을 등록하고 바로 결제를 하는 것도 있지만,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저희가 좀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해서 뭐 이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저 선생님한테도 물어보면서 여쭤봐야죠. 단 PT를 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다 잘해주니까 그거 이제 좀 배제하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OT를 3번 정도 받아보고, 그리고 그냥 편하게 운동을 하세요. 근데 그 기간을 내가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,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어떤 분이 있고 어떻게 운동을 가르치는지를 체크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. 그 정도는 인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있고,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
회원의 몸도 한번 보세요. 선생님들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달라요. 엉덩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고 가슴, 팔, 어깨, 등 뭐 이런 것들이 다 틀려서 그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보통 회원들의 몸에 표현이 돼요.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 뒤에 다 체크가 난 다음에 수업을 받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만약에 수업이 들어가게 되면 한 달은 늦게 시작할 수 있을지언정 완주는 끝까지 할 가능성이 확실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. 기존 트레이너랑 수업을 하면서 느낄 거예요. 마음에 안 들면. 그러면 이제 그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. 저는 헬스장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감정적으로 고객분들이 내가 진상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? 선생님 바꿔달라 그러면은 그냥 좀 뻘쭘하고 어색하니까 헬스권을 환불하고 다른 데 가야 되나? 아니면 참고 이 선생님이랑 해야 되나? 전혀 그런 거 없어요. 기존에 하던 트레이너를 바꾸면 그 트레이너가 날 불편하게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. 왜냐면 센터에서 제지가 들어갈 거예요. 그냥 편안하게 인사하고 뭐 너가 이런 부분 내가 들어봐서 잘못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가 사과 정확하게 하고 불편하지 않게끔 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출석이 잘 나올 수 있게끔 뭐 너의 회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를 믿고 그동안 운동했던 그 회원님이니까 그 정도 예의를 표현해야 된다. 그러니까 센터에서도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트레이너는 뭐 앞전에 말했던 그런 나쁜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그런 트레이너가 있다면 편하게 얘기하세요. 편하게. 예, 센터에서 무조건적으로 회원님들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. PT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완주를 할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랑 맞는 선생님들 만나서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고 건강하고 그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